반지역 전문가가 나와있죠. 새로운 수출 효자로 떠오르는 방산주.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고점 경신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가는 말인데, 가는 말이 하반기까지 계속 갈 거라는 의견도 어제 확인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다시 이 섹터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반지역 전문가님. 네, 사실은 이제 오늘은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현대 로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작년 11월에 그 LIG 넥선이 천궁 투로 해가지고 2조 원대 수출을 했습니다. 이게 4조 원대고요. 근데 이제 본체결은 올해 1월인데, 이제 그것을 기점으로 하나 디펜스가 이제 이집트에 또 2조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하나 디펜스 하면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K9 자주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것은 이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한 50%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 자주포의 2분의 절반은 이제 하나 디펜스 거고요. 네, 명품 있네요. 자주포라는 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또 수출이 또 있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70%까지 이제 이집트하고 이제 하면은 또 70%까지 또 점유율이 또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K9 자주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방산 업체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또 한국 항공우주가 이제 굉장히 좀 추세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고등 훈련기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좀 공격 능력을 좀 갖추면은 공격기까지 가능한 FA 50. 네, 요게 처음에는 이제 가격도 어중간하다, 또는 그러니까 이제 성능도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FA50이라든지 이런 항공기는 거의 한 대에 1,000억 이상입니다. 1,000억, 2,000억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가격이라든지 또는 성능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좀 그런 판단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무조건 최첨단, 이것이 좋은 것만 아니라 이게 익숙한 것이 오히려 실제 전투에서는 더 유효한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또는 최근에는 중앙 아메리카 또는 남아메리카 이쪽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부유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로키드 마틴,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유가 다 곁들여졌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미국과 또는 러시아 또 양 강대 또는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좀 덜한 한국에 좀 이런 무기들이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이 이야기들은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못 갔었던 현대 로템이 이제 드디어 이제 폴란드 수출이 보이면서 오늘 사실은 장 초반에 급등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카이라든지 항공우주라든지 또는 LIG 넥선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잘 갔었는데, 현대로템은 그동안 K2 전차가 조금은 늦게 좀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보면은 최근에 또 매동을 보면 또 기관하고 또 외인들의 또 매집하는 모습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좀 엠바고가 걸려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또 오늘 10%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좀 무기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정이 좀 더 급한데, 옛날에 러시아의 침공을 직접 받은 경험도 있고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예전에 가지고 있던 구소련제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또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제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급하게 좀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방산 업체들이 굉장히 잘 올라왔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할 때가 아니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이시고요. 그렇지만 좀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실 북한하고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계속 꾸준히 뭔가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현대 로템의 이 수출권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유가, 물론 K9 자주포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는 규모의 경제가 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한 건데, 일단은 그 폴란드 180대면은 뭐 3전 플러스 알파, 여기서 알파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만 제공한 게 아니라 창정비라서 이제 정비까지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알파가 붙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까지 하면은 뭐 1조 6천억, 그러면 거의 뭐 5조 원대인데, 뭐 규모도 규모입니다만, 이 규모를 가지고서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수치까지 된다 하면 사실 K2의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사실 이 부분이 현대로템이 조금은 그 주가가 못 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튀기 시작하면, 일단은 지금 현재도 규모 경제가 가능해지고, 이제 규모 경제가 또 가능해지면 또 이제 차세대 전차, 또 차세대 장갑차,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 실현하신 분들 많이 계시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만약에 또 눌림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또 특히 최근에 이제 로보틱스가 굉장히 좀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인화, 그래서 사람들의 인구는 좀 우리나라 기준이겠습니다만 인구는 줄어들고 위험한 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틱스 무인화 기술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가성비 때문에, 그러니까 성능은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가격대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부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무기에, 폴란드 같은 경우 무기에 공백을 메꾸기 위한 것으로 들어가겠지만, 이런 부분이 나중에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또 차세대 전투기 또는 차세대 전차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뭐 가격과 성능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현재 뭐 이렇게 차 실현하시고 이런 모습도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만, 꾸준히 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